제가 했던 연구 소개할 때는 언제나 이게 교양 과목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잘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펜딕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필수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실제로 다른 과목에서 다른 전공 과목에서 흔히 소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붙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실제로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detect the community structure,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저도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항상 어려워하긴 하는데 여기서 더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거 정답 하나를 찾아라 그런 뜻으로 detect the community structure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공동 연구자이신 지금 나주의 켄텍에 계신 김민태 교수님께서 그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안하신 그런 example인데 요 13개짜리 네트워크고요. 욕심으로는 가라데 클럽만큼 띄우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되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왜 좋은 예시냐면 여기서 커뮤니티를 찾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 루방이나 그런 거 돌려보면 될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나눠졌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루방 같은 거 할 때 어떤 걸 먼저 합쳐볼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물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이 파란색인지 오른쪽이 파란색인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건 안 중요하고 실제로 근데 같이 묶여있는 이거 집합만 봐도 사실 달라졌죠 벌써. 그래서 이건 다른 거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돌리다 보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 공부 시간이자 통계물리 공부 시간인데 더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있는 게 아니라 an ensemble of community structure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어 어원이 갖고 있긴 한데 통계물리에서는 어떤 비슷한 세팅으로 어떤 비슷한 확률 분포로 많이 주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거를 앙상블이라고 부르죠. 앙상블 에버리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복수형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집합을 찾게 된다. 여기서 그리고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썼죠. 스토캐스틱이란 게 확률 과정. 그러니까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콜앱에서 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죠. 랜덤하게 찍는다든지. 랜덤하게 찍었을 때 매번 결과 다른 건 당연한 얘기인데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려도 매번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확률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얘기지만 그러면 확률 과정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확률로 하냐? 이거는 알고리즘을 뜯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파이썬의 기본 랜덤 함수가 소위 메르센느 트위스터라는 걸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정말 랜덤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돌릴 때 시스템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아이디 이런 걸 갖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를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진짜 랜덤 아닙니다. 이거는 퀀텀 컴퓨터 할 때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절대로 진짜 랜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론 같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어,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뭐 충분히 발달한 모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충분히 우리가 모르는 수도 랜덤은 충분히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숫자는 랜덤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황을 할 수 있죠. 매번 다른 결과를 주는데 그럼 뭐가 정답이냐? 라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질문은 그거예요.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아니면 정답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거예요. inconsistent result라는. consistent가 정합적인, 서로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10번 돌렸을 때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정말 믿을 수 있겠죠. 10번이나 돌렸는데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근데 이거 잘 뜯어보시면 실제로 매번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노드들. 여기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5개의 노드는 10번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된 게 중요한 거죠. 얘는 매번 묶여 있어요. 색깔이 뭘로 칠해지는 가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개도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지금 뭘로 칠해졌는지는 임의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얘도 매번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것들이 얘가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묶여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요렇게 묶이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럼 저 세 개가 세 개가 이 문제의 원흉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커뮤니티를 찾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이상한 노드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 노드는 나쁜 노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노드도 실제로 있는 노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노드의 특성 자체가 커뮤니티로 나누기에는 부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많은 실제 연구들이 이 기존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 의문을 품대서 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런 예시를 생각 안 하고 커뮤니티 디텍션의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약간의 그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보통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이거 자체가 인컨시스턴트 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노드마다 인컨시스턴트한 부분도 있고 인컨시스턴트 부분도 있다면은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노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걸로 바꿀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약간은 요런 거죠. 보통 뭐 물이 반 차인지 반이 비어인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성질을 비교를 해보자 또는 좀 노드를 구분해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센트럴리티란 말을 제가 썼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연구 발표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가져온 티가 나는데 좀 수식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여기 이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이 행렬이 뭐냐면 어제선시 매트릭스랑 비슷하게 놔뒀는데 여기서는 연결돼 있고 연결 안 돼 있고가 아니라 왜냐면 이건 지금 가운데가 다 이렇게 차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1번 노드, 2번 노드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3 성분 이게 뭐냐면 1번 노드와 3번 노드가 10번 커뮤니티 디텍션을 했는데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1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으면 매번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1입니다. 반대로 1번 노드와 마지막 노드 1번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대충 이 정도 될 텐데 얘네 둘은 10번 전부 다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 있죠. 무조건.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에 속할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거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이게 1 또는 0이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1인 거는 다 같이 묶고 0인 거는 언제나 아닐 테니까. 무한이면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뿐만이 아니라 0도, 0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사실 여기라고 제가 여기는 저 세 개의 노드는 뭐냐 하면 이게
이게 어떨 때는 여기 붙었다가 다른 때는 여기 붙었다가 이소무화에 나오는 그 박쥐 그런 것처럼 이게 숫자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요런 숫자가 있는 노드를 잘 구분을 해내면 그러면 얘가 노드 중에서 얼마나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커뮤니티 멤버십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쪼개서 이렇게 딱 쪼개면 되는데 이게 뭐 간단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이렇게 찾아내면 끝나는데 물론 이 예시는 이렇게 안 찾아내도 이거 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면 노드마다 얼마나 이 커뮤니티 멤버십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를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에서 모든 거는 이제 숫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적당히 스케일을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1인 것도 확실한 거고 0인 것도 확실한 거니까 절반 정도에 가까운 게 제일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에 해당되면은 문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뭐 시메트라이즈를 했다고 부르는데 이거 정의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뭐 절대값 씌워도 되고 하는데 저희는 뭐 부호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엘리먼트 해가지고 제곱해서 다 더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 더한다는 건 평균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노드가 다른 거랑 다 이렇게 해서 평균 낸 거. 그다음에 이거 평균 낸 거.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있는 노드가 평균 냈을 때 제일 애매한 값을 갖겠죠. 이거를 저희가 companionship inconsistency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처음에 consistency라고 정의하고 1 빼기 이 부분 없앴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inconsistency라고 하고 1 빼기 이걸로 바꿨습니다. 0에서 1 사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0인 게 가장 inconsistency가 적은 또는 consistent한 결과고요. 1로 가면은 가장 inconsistent한 또는 consistency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약자를 COI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비하인드인데 이거 처음에 CI라고 당연히 CI라고 약자를 썼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CI라고 하면은 통계학에서 나오는 컨피던스 인터벌에 헷갈린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COI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거 덕분에 이거랑 비슷하게 나중에 다른 약자들을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컴패니언십 인컨시스턴시라고 불리는 이거를 정의를 했더니 실제로 요 노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냐면 언제나 커뮤니티 쪼갰을 때 다른 커뮤니티가 다른 노드들과 비슷하게 클러스터링 되는 색깔이 진한 것들과 이것 때문에 맨날 헷갈리는데 인컨시스턴시가 작은 걸 그 어두운 색깔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두운 걸수록 컨시스턴시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확실한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직관적일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연한 색깔로 갈수록 인컨시스턴시가 높은 겁니다. 또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이소구와 박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안 좋은 예시로 나오죠. 되게 좀 회색 분자 그런 느낌으로 막 나오는데 좋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물학 네트워크라면 뭐 생물학적 여러 기능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뭐 양념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브릿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커뮤니티 디텍션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를 얼마나 경유해 가는지를 나타내는 최단 경로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경유하는지를 나타내는 비트윈리스라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트윈리스트로 추정되는데 괜히 막 커뮤니티 같은 거 쪼개고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김희태 교수님 예시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비트윈리스트를 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색깔 맞추려고 일부러 높은 비트윈리스트를 연한 색깔로 칠했어요. 가운데 요 노드는 실제로 인컨시스턴시나 비트윈리스트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요 두 개의 노드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최단 경로 구할 때는 여기를 지날 때는 두 칸을 지나는 거지만 여기를 지날 때 세 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최단 경로 계산할 때 무조건 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윈리스트는 여기가 의외로 낮습니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예시가 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최단 경로로는 디텍트가 안 되는 요런 좀 길게 뻗어 있는 요런 브릿지를 디텍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요 두 개의 노드는 커뮤니티 면에서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길든 짧든. 근데 비트윈리스트라는 메서드 자체 한계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비트윈리스트로만 재려면 디텍트가 안 되죠. 얘는 지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윈리스트 입장에서는 거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요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저라는 거고요. 이건 제가 직접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면 이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 소개는 막 그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열심히 머리를 짜냅니다. 이거 비트니스로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우리 연구를 어떻게 하면 부각할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짜낸 결과 이런 멋진 예시를 다시 얘기해주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김희태 교수님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런 예시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연구들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할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아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확실한 멤버십이 있는 것과 불확실한 멤버십이 있는 걸 막 섞어가지고 실제로 얘가 그러면 그런 인컨시스턴트한 노드를 잘 찾아내냐. 물론 여기서 찾아냈죠. 찾아내긴 했는데 너무 작은 네트워크니까 좀 큰 네트워크에 대해서 해보자는 한 게 이겁니다. 클러스터드 ER은 뭔지 아시죠 이제? 에르도시 레니 랜덤 네트워크.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에르도시 레니 네트워크를 10개를 만들어요. 색깔로 구분한 거. 그래서 이 내부 연결 되게 강하게 만듭니다. 아까 그 SPM으로라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10개의 노드를 10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내부 연결을 되게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번 뉴만 GN 벤치마크에서는 그것도 사이를 스파스하게만 연결했는데 저희는 의도적으로 멤버십이 불분명한 그런 예시도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얘는 아무데나 다 랜덤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구조를 찾으라고 합니다. 찾겠죠. 뭐 알고리즘에 넣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루방 비슷한 그런 알고리즘을 썼어요. 찾으면 색깔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게.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근데 막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랜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 랜덤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러면 커뮤니티 디텍션을 뭐 100번 해가지고 노드들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를 갖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커뮤니티 인컨시스턴시를 재면 이렇게 나와요. 구분이 딱 되죠. 가운데 요 노드들은 커뮤니티 멤버십이 인컨시스턴트한 노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매번 다르게 나오고 뭐 약간은 믿을 수 없고 막 그런 커뮤니티 결과라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흰색이죠. 이거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하다는 겁니다. 옅은 색깔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이유가 왼쪽의 결과만 딱 봐서는 이게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럼 색깔별로 구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이 약간
그 경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 사실은. 여기 짙은 색깔로 있는 거는 사실은 인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멤버십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 쪼개면은 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컨시스턴시가 얼마 이하인 것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구분해라라고 하면은 가운데는 그러면 요런 결론을 내리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inconclusive. 결론을 내릴 수 없음. 이거 막 코로나 테스트 같은 거에도 막 저런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경우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 결론 이 확진인지 확진 아닌지 모른다는 저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 결론을 낼 수 없음. 증거 부족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거를 보조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커뮤니티 디텍션을 했을 때 뭐 문제라면 문제가 알고리즘 돌리면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 중에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어떤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결과고 어떤 결과가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결과인지를 알려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거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연구 발표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소개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연구자들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하기도 하고 막 케이크에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요 네트워크에서 이 문제의 네트워크에서 인컨시스턴시를 찾아봅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상한 노드가 하나 있어요. 다른 노드에 비해서 유독 커뮤니티 인컨시스턴시가 높은 노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소부가에 나오는 바퀴 그런 거죠. 이게 쪼개면 쪼개지긴 하는데 어떨 때 여기 붙었다가 어떨 때 여기 붙었다가 하는 그런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저희가 아웃사이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아웃사이더냐면 뭐 이 멤버십이 일정치 않다는 뜻의 아웃사이더이기도 한데 친구가 딱 2명이에요. 친구도 적은데 그나마 그 두 친구가 다른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약간 뭐 정체성이 애매하다 그런 뜻으로 쓴 표현입니다. 학술적 용어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현상을 저희가 이 리포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아까 이런 그림들은 이런 멋진 영상들은 김희태 교수님이 다 만드신 거고 저는 그냥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수업 자료에도 쓸 수 있게 만든 거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스타워즈뿐만이 아니라 그 마블 네트워크 혹시 하는 학생 있으면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게 많은 픽션 같은 데서 주인공이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바이어스기도 한데 영화의 주인공이나 뭐 드라마 주인공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의상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다 그쪽 커뮤니티에 여기 속했다가 저기 속했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너무 옛날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워즈란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 저항군에 속했다가 제국군에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제다이 기사도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악당이 뭐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그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너무 옛날 영화인데 스포일러 얘기하기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I am your 뭐 이 중요한 건 여기서 요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나왔을 때 이 주인공이 인컨시스턴시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 그룹에 막 속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그 가라데 클럽의 아웃사이더랑은 다르게 친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데 인컨시스턴시가 높아요. 아웃사이더라고 분류할 수는 없죠, 사실. 이 시리즈 전체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 멀티플레이어라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출연하면서 여러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했고 그래서 막 뭐 영어로 이런 거 애드폭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좀 임시로 이런 양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디그리, 친구 숫자랑 저 커뮤니티 인컨시스턴시를 곱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멀티플레이어인지를 나타내는 멀티플레이어 지수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칠레 네트워크, 그 공동연구자이신 김희태 교수님께서 이제 전략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면은
이건 너무 이제 학술 용어라서 길게 소개는 안 하도록 할 텐데, 이 인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 분포를 갖고 있대요. 여러 값에 걸쳐 있습니다. 그 말은 요 네트워크에서의 노드들은 저게 전력망이기 때문에 뭐 발전소, 변전소 그런 거에 해당될 텐데, 굉장히 멤버십이 탄탄한 것부터 불분명한 것까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아까 가라데 클럽처럼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 군데를 관장하는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를 관장하는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 정도를 관장하는 게 이게 연속적으로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어떤 전형만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게 나라가 엄청 길어서 뭐 그런 일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봤고, 이거는 정말 재미없는 표현일 텐데 이거 이게 다른 네트워크 양들이랑 이렇게 상관관계 비교해보고 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연구의 방법론 자체는 사실은 3년 전에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그 수업에 맞게 쉬운 슬라이드를 준비 못해서 죄송하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이건 너무 이제 이 학술 발표 때 썼던 걸 그대로 가져온 티가 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거를 했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별 노드의 인컨시스턴시에 주목했는데 사실은 요 파티션 나누는 요 커뮤니티 디텍션 자체가 얼마나 인컨시스턴시한지는 재지 않았어요. 평균 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요런 매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인컨시스턴시, 이건 뭐냐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컴패니언십 인컨시스턴시라고 불렀던 걸 조금 더 보완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속했다가 저기 속했다가 하는 게 2분의 1 확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2를 곱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얘가 근데 커뮤니티 개수가 더 많아지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3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보완할 수 있는 매저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혀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요런 뭐 자카드 인덱스라고 불리는 요런 양을 이용해서 정리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김희태 교수님이랑 같이 켄텍에서 연구하고 계신 이대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건데, 극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여기 3개 커뮤니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매저라면은 3개 커뮤니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잘 짚어내야겠죠, 이렇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논문으로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3개 커뮤니티 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2개 커뮤니티로 쪼개는 그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정확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굳이 논문까지 가져와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연구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한 거기도 한데, 2019년도에 이런 개념적인 거 이용해서 되게 그냥 2개짜리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2개짜리 커뮤니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조금은 깊은 이론 없이 뭐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봤던 그런 걸로 방법론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COI라고 했죠. 2021년에 2년 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발전시켜서 이런 문제를 보완한 게 이거고요. 멤버십 인컨시스턴시였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티션 인컨시스턴시였습니다. 이 약자가 너무 늘어서 죄송하긴 한데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스토리 들려드리면 김희태 교수님이랑 제가 이거를 연구했었는데, 이대경 박사님이란 분이 2019년도 논문을 읽어보시고 이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이대경 박사님의 당시 지도 교수님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 김홍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이게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커뮤니티 찾을 때 어떤 레졸루션 또는 스케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 감마라는 함수인데 잠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모듈라리티 함수 속에 감마라는 걸 넣어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마를 조절하면은 현미경이 거 배율 조절하듯이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찾다가 작은 커뮤니티를 찾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방법 자체도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는 거. 전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요. 억지로 커뮤니티를 찾으라고 해서 찾는 커뮤니티도 있을 겁니다. 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컨시스턴시를 쓴 거예요. 이거를 쫙 스캔하면서 인컨시스턴시를 쫙 재다가 인컨시스턴시가 낮아진 점이 있으면 그 말이 컨시스턴트하단 말이니까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뽑아내면은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커뮤니티가 실제로 그 스케일에서 커뮤니티가 의미가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인컨시스턴시로 정의했기 때문에 항상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는데 요 인컨시스턴시로 부리는 게 보라색으로 쓴 겁니다. 얘가 로컬하게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미니멈이 되는 요 지점이 믿을 만한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벤치마크 경우죠. 얘는 했을 때 요 3개짜리 커뮤니티를 딱 찾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실제로 얘가 감마를 쭉 스캔해 가다가 3개짜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커뮤니티 개수도 같이 썼는데 커뮤니티 개수가 3개가 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게 인컨시스턴시가 미니멈이 됩니다. 즉 가장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결과랑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서드를 아무리 열심히 개발했지만 이론적으로 개발했지만 이것조차 테스트 못하 이것조차 통과 못하면 이제 접어야 되는 건데 뭐 다행히 여기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 이거는 하이라키컬하게 그러니까 이게 2단계로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커뮤니티를 찾으려고 하면은 요 작은 9개를 찾게 될 거고요. 큰 커뮤니티를 찾으려고 하면 요 바깥쪽에 3개를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3개짜리에서 정확하게 미니멈 하나 나왔고요. 9개짜리에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싱글 레벨 하이라키, 더블 레벨 하이라키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그 실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죠. 적용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인데 이거 루방으로 했을 때 커뮤니티 4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왜냐면 정답은 2개인 것 같은데 4개 나와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감마가 1인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듈라리티 함수인데 거기서 넣었을 때 4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인컨시스턴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인컨시스턴시가 제일 적은 건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2개로 나누는 게 만약에 그 사회학자가 한 게 진짜라면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루방을 그냥 감마 1을 썼을 때 4개라고 이렇게 약간 뭐 업계 용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오버피팅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컨시스턴시를 찾음으로써 이게 2개짜리가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제시한 거라서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아까 제시했던 것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 칠레 전력망의 경우에 이것도 신기했던 게 이게 굉장히 넓은 감마에 대해서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있고 이게 커뮤니티 개수가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면 커뮤니티가 5개, 6개, 7개, 8개에 걸쳐서 전부 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커뮤니티 개수가 5개가 됐다가 6개가 됐다, 7개가 됐다, 8개가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 뭐 5개랑 8개가 진짜인데 뭐 6개, 7개는 어쩔 수 없이 찾은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분석 결과로는 요 영역에서 전부 다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이게 다 진짜다. 5개로 볼 수도 있고 6개로 볼 수도 있고 7개로 볼 수도 있고 8개로 볼 수도 있다. 다 진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력망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칠레 예시긴 한데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큰 스케일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